안녕하세요. 10분 건강입니다. 최근에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몸에 좋은 식품이나 음식에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그러한 음식을 사용하는 조리 도구에는 관심이 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배달 음식의 증가로 인한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조리 도구와 일회용품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의 코팅 성분인 과브라 옥탄산포화라는 성분은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코팅이 벗겨진 채로 사용하면 과불 화학탄산포화 성분이 더욱 많이 방출되게 됩니다. 시중에서 마블 코팅, 티타늄 팬, 다이아몬드 팬 등이라고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 과불 화학탄산포화가 체내에 들어오면 배출될 때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며 체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간이나 신장 혈액 등에 쌓여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여성에게는 유방암을, 남성에게는 고환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영유아 건강에도 치명적이므로 가능하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발암 물질 염료가 없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거나 코팅된 제품 중에서도 포화 프리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코팅 프라이팬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소개했는데요. 코팅 프라이팬을 구입 후 물과 식초를 1:1로 10분 정도 끓이고 깨끗이 세척하고 팬을 중불로 달군 뒤 식용유를 10개 바르면서 3, 4번 반복하여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음식물을 프라이팬에 오래 두면 코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요리 직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무 조리기구입니다. 대부분 집에 나무로 된 주걱이나 나무젓가락 있으신데요. 이러한 조리도구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과 사용에 따라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무조리기구는 특성상 국물이나 양념 등이 배일 수 있는데 배인 양념은 세척하더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않아서 세균 번식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무도마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나무도마의 경우도 교체 주기가 짧아서 가급적 1년마다 새로 교체하는 게 좋고 사용 중 색이 변하거나 갈라졌다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실리콘형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게 위생적입니다. 세 번째로 스테인레스입니다. 주방용품 소재로 자주 쓰이고 녹이 잘 슬지 않아 사용이 편리한 스테인레스는 처음 사용할 때 대충 씻어서 쓰면 인체에 유해합니다. 새로 산 냄비나 텀블러 등을 처음 구매 후 사용 전 표면을 닦아내면 정체모를 검은 물질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스테인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제로 표면을 다듬고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연마제의 주성분은 탄화규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것을 2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2A 등급은 인체 발암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의 발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물질로서 섭취나 노출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마제는 물이나 세제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데 키친타월이나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 제품을 닦으면 연마제가 식용유에 잘 달라붙어 잘 제거됩니다. 또는 베이킹소다를 물과 섞어서 설거지하듯 제품을 닦아주면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탄화규소를 녹여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세제로 다시 세척해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알루미늄 식기입니다. 알루미늄 식기류는 열과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음식물이 빨리 끓고 가벼워서 가정보다는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도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에 축적되면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며 뇌의 축적 시 치매 등 뇌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식기에 식초나 토마토 소스와 같이 산도가 강한 식품이나 간장, 된장 등도 용기에 장기간 오래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세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끓여야 하는 음식은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용기를 새로 구입했다면 용기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물을 넣고 한번 끓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오래 사용해서 색이 변한 제품은 즉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쿠킹 호일이라고도 하는데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지만 쿠킹 오일은 알루미늄을 눌러 만든 것이라 순도 100%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선이나 고구마, 감자를 호일에 감싸서 굽기도 하고 아예 쿠킹 오일을 깔고 고기나 생선을 굽기도 하는데요. 쿠킹 오일은 뜨거운 열과 산, 염분에 매우 약해 음식을 싸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루미늄을 먹는 꼴이 됩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은 성인한 사람이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 알루미늄의 주당 섭취 허용량을 최종 1kg당 1mg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반 60kg 성인의 경우 허용 가능한 양은 8.6mg 알루미늄인 셈인데요. 독일의 한 방송에서 아스파라거스를 호일에 싸서 오븐에 넣고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측정 결과 1kg의 아스파라거스에 알루미늄이 22.7mg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일반 60kg 성인이 일주일간 먹어도 되는 허용치를 무려 3배 가까이 초과한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만 다 배출되지는 않으며 이렇게 몸의 체내에 쌓인 알루미늄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캔 음료 등도 웬만하면 피하고 사용하고 있는 조리기구가 알루미늄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혹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2번과 5번입니다.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120도 정도의 높은 내열 온도를 지녀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5번 폴리프로필렌도 마찬가지로 120 정도로 내열 온도가 높고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들은 환경호르몬에 안전할까요? 연구에 의하면 플라스틱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은 바로 비스페놀 A인데 이 성분은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분 비계교란을 일으켜 비만이나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2번과 5번 플라스틱은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고 환경호르몬도 검출되지 않아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도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플라스틱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7번째로 비닐랩입니다. 비닐랩은 과연 전자레인지에 안전할까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폴리염화 비닐, PVC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랩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갑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인데 이 성분이 들어있는 비닐이 열에 가열되면 프탈레이트가 방출돼 음식이 들어가고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생식기능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폴리에틸렌 PE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지만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폴리염화 비닐, PVC 랩이 상대적으로 접착력 등이 우수해 아직도 일부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VC 재질로 만들어진 랩은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으면 안 되고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식기들 중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사용하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